안녕하세요. 활기찬 인생, 즐거운 인생을 위한 건강지침서 유아로 닥터 이윤주입니다. 활기찬 인생 하면 이분을 따라올 자가 없죠. 건강지킴이 장원 씨입니다. 영원한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예! 행복한 마음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필요한 건 건강이겠죠. 그래서 오늘도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 유아로 닥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낌없이, 거침없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한의사 두 분을 모셨는데요. 청구 경희한의원의 왕혜문 원장, 네, 그리고 갑산한의원의 이상곤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편리하게. 바쁘게 변하는 현대 사회. 생활은 편리해지고 인간의 수명 또한 길어졌는데, 하지만 세상이 변해갈수록 스트레스는 쌓이고 우리의 몸도 병들어간다. 몸도 마음도 지친 현대인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유아로 닥터, 오늘의 주제, 한방으로 풀어보는 현대인의 병. 건강을 되찾는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생활은 편리해지지만 질병 또한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을 한방으로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장원 씨, 네. 현대인들에게 많이 오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대인들의 병이라고 하면 무수히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요, 이 만성피로의 일자목에 성인병까지, 그리고 요즘은 선진국병이라고 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에 아토피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모두 다 문명의 이기에서 비롯된 것들인데요. 특히 에어컨은 코 질환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이상곤 원장의 닥터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만성 비염 등 고질환과 냉방의 관계를 밝힌다. 한의사 이상곤 원장. 여름 감기는 계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사실 이 말의 이면을 뒤집어 보게 되면 몸이 따뜻하거나 외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대부분 사소한 감기나 아니면 질병은 하지 않는다는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질환들이 있는데 우리가 감기하고 코의 질환은 사실은 비슷한 질환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곧불이란 말이 있는데, 이 곧불이란 말은 고라는 것은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이라는 것은 불의 옛말이고 보면 고라는 것은 한자로 바꾸면 코비자고 불이라는 것은 불꽃 염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염이란 말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감기 이꼴 비염이란 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가 외부의 온도에 대해서 감응하는 상태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냉기가 많이 들어오면 코는 우리가 옛날의 감기하고 비슷하게 콧물을 흘린다든지 아니면 코가 막힌다든지 코가 가렵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을 가져옵니다. 옛날에는 전혀 없던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가리켜서 헨리 지거스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사회와 문명이 질병을 만들고 질병이 다시 문화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냉방병과 딱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얼굴이란 말이 있는데 얼굴 자체는 얼이 깃든 굴이란 뜻이거든요. 코가 사실 안에 많은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기 주머니가 바로 얼을 깃든 굴처럼 뇌의 엔진을 식혀주기 때문에 보통 뇌가 시원해지면서 집중력이 좋아지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가 막히게 되면 뇌가 들뜨면서 집중력을 잘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성주의불능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쉽게 편도염이 온다든지 목이 건조하다든지 아니면 치열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우리가 불균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빨 사이가 벌어진다든지 이렇게 되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입을 벌리고 자게 되면은 목구멍에 쉽게 인두염이라든지 편도염이 오거나 아니면 천식까지 와서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코혈관이 온도 조절을 잘 해주게 함으로써 진정하게 우리가 냉방병 알러지를
이기고 건강한 코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시간 동안 코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어떤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와 문명이 질병을 만든다. 저는 이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는데요. 실제로 냉방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은 편인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20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만 봤으니까요.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옛날 같으면 송화가루가 많이 날리는 어떤 봄철이라든지 아니면 가을에 갑자기 찬바람이 불 때 알러지 환자가 많이 왔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린애들이 너무 찬 걸 많이 먹는다든지 뭐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다든지 에어컨 바람에 너무 노출돼서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몸이 굉장히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에어컨 바람이라든지 냉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갑자기 냉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알러지 비염과 비슷하게 냉방 알러지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이런 냉방 알레르기 비염일 때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나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이제 콧물이나 재채기나 가려움증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고 코가 하는 제일 중요한 작용은 외부에 들어오는 공기를 0.25초 만에 36.5도로 올리는 보일러 작용이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코 안에 있는 혈관이 하는 보일러 작용을 높이기 위해서 속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몸 전체의 온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 그런 처방들을 많이 쓰는데요. 특히 영강강미 시나인탕은 그런 처방들을 쓰는데 또 무협지 제목 같지만 그 처방이 굉장히 재밌는 처방이죠. 왜냐하면 백복령이라는 처방은 우리 몸속에 있는 잉여의 수분들을 많이 빼내고 반하라는 처방은 대부분 이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건강은 생강을 말린 건데 우리 몸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약물들로 체온을 높여주고 코의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외부의 온도를 잘 조절해서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거기 같이 숨어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저도 제 방에 적금을 털어서 아주 귀하게 산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에어컨이 냉방 알레르기 비염을 만든다면 아니 에어컨도 이 후덥지근한 날씨에 못 틀고 미지근한 물만 마셔야 되는 건가요? 이거 너무 가혹한 처방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음인 체질이라든지 냉기에 민감하게 이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든지 복통 설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냉기에 감응하게 되면 코가 온도를 조절하는 보일러가 남들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런 어떤 건강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특히 이제 몸이 본래 따뜻하다든지 열이 많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 팥빙수도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맥주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대기 시간 없는 오직 나만의 진료실 닥터룸입니다. 오늘 닥터룸 의뢰인은요. 일과 가정 둘 다 완벽히 해내려고 노력하시는 열혈 주부이십니다. 김순부 씨 나와주세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저희 닥터룸에 신청하게 되셨나요? 예. 요즘 들어 유난히 좀 피곤하고 허리도 좀 아프고 비염기도 좀 있고 그래서. 예.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안 아픈 곳이 없으시네요. 평소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운동은 따로 얼마나 하시나요? 건강 관리는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영양제 같은 거는 챙겨 드시나요? 영양제는 복용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영양제 드시고 계시군요. 그렇다면 김순분 씨의 일상생활은 어떤지 저희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낮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김순분 의뢰인. 집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화초. 취미 삼아 가꾸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중한 친구라는데 주방 중앙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녀의 보물 효소. 작년에는 이제 우리 친구가 줘서 10kg 담았고요. 올해는 좀 싸가지고 제가 좀 매해년 담는다고 봐야죠.
매년 천연 소화제이자 요리 소스인 매실 효소와 복분자 효소를 담그는 의뢰인. 그런데 효소 말고 주방 한켠에 보물이 또 있다? 바로 아기 돼지 뚱보지로 불리는 기니피그. 얘들은 키운 지 오래되신 거예요? 예, 우리 딸 중학교 3학년 때니까 한 3년 좀 넘겠나? 3년 넘었구나. 아이들이 좋아해 키우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녀를 웃음짓게 만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어느덧 점심시간. 간단하게 점심을 준비하는 의뢰인. 밥이 반 공기도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식사 적게 하세요, 어머님? 아, 저 소화를 못 시켜요. 많이 먹으면. 제가 지금 약을 먹거든요. 여기에 대한 약을. 그거 먹고 나서 조금 더 안 돼요. 점심 식사를 끝내고 약을 찾는 그녀. 제 피로 회복제 하나는 영양제고요. 인사돌이랑 비타민C랑 같이 먹고 있어요. 고된 청소일과 집안일로 피로가 쌓여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된다는데 또 18년째 비염으로 고생 중인 의뢰인. 비염도 오래됐어요. 저희 애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이건 애들한테는 신경을 쓰는데 저한테는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염이 된 것 같고 우리 큰애도 어느 날 갑자기 비염이 심해졌어요. 알레르기 비염이에요, 우리 큰애는. 심장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듣고 일주일 전부터 먹기 시작한 한약. 갈수록 아픈 것이 늘어나는 것 같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김순분 의뢰인. 과연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떨지 잠시 후 공개합니다. 김순분 의뢰인의 일상 보셨는데요. 화초 키우는 걸 참 좋아하시나 봐요. 아, 네. 제가 화초를 되게 좋아해요. 네. 아, 마치 자식을 키우듯이. 예, 아침마다 인사하고 잘 때도 인사하고. 예. 저도 화면을 보니까 기니피그라고 애완동물을 키우시던데 화초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챙기신다고 느낀 게요. 직접 효소를 담가 드시던데 매실, 복분자 이런 효소를 얼마나 담가 드신 거예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요. 좀 드시면서 어떤 효과가 느껴지던가요? 아이들 음료 대용으로도 하고요. 네. 소화 안 될 때 그걸 마시면 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요. 왕혜문 원장님, 네. 이렇게 직접 효소가 몸에 효과를 주는 건가요? 실제로 이 매실 자체가 이 정장작용도 있고 소화를 잘 시키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발효를 해서 먹을 때는요, 그 안에 있는 성분은 비교적 좀 더 흡수가 잘 되게끔 먹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의뢰인께서 아주 고질병을 앓고 계시다고 합니다. 바로 만성 비염, 무려 18년째나 앓고 계시대요. 원장님, 이 화면 보시면서 생활 습관 중에서 비염을 유발하는 원인 뭐 찾으셨나요?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고 본인이 이제 기니피그를 키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호흡할 때마다 한 20만 개 이물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기니피그는 이제 작은 털들이 전부 다 먼지처럼 전부 다 날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 비염에 조금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김순문 씨의 실제 건강 상태는 어떨지 저희가 직접 건강 검진을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김순분 의뢰인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검사 전 긴장한 모습의 그녀. 혈압 측정을 시작으로 엑스레이, 혈액 검사가 진행되고 심전도 검사와 CT 촬영, 전신 초음파 등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간에 경도의 지방간 소견 외에는 다 이상이었고요. 혈액 검사에서도 콜레스테롤이나 당, 성인병 질환 다 이상이었고, 간 기능, 혈구 검사에서도 다 정상이었습니다. 김순문
김순문 씨의 건강 검진 결과 보셨는데요. 약한 정도의 지방간 소견을 제외하고는 다 정상으로 나오셨어요.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건강 관리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기뻐요. 예, 저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검사들이 있는데요. 이 검사를 진행했던 그 전문의들에 말하면요. 근골격계 검사와 뇌 MRI 거기에다가 심장 CT까지 이거는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초 건강 검진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이 두 분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또 어떤 결과를 내실지 궁금해지는데요. 닥터룸으로 이동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닥터룸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현재 제일 불편하신 부분은 어느 부분이 제일 불편하십니까? 좀 가슴이 좀 많이 답답해요. 비염도 있어갖고 좀 많이 불편하고요. 비염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조금 더운 데 있다가 또 추운 데 들어가면 콧물이 막 좀 흐르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추위를 많이 타는 편입니까? 평소에 더위를 많이 타는 저는 편입니까? 더위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땀을 남들보다 몇 배를 흘리고 있어요. 손을 한번 내보시죠. 자, 잠깐만요. 우리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불이 위로 올라오면 우리가 땀이 많이 나는 거고, 불이 위로 올라오면 코가 건조하고 말라서 외부의 어떤 온도 변화나 먼지 찌꺼기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고, 위에 쪽은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 한의학적으로 보면 보통 화증이라고 보통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화증이 강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긴장을 하잖아요. 그럼 말초혈관은 좁아지겠습니까? 넓어지겠습니까? 좁아지죠. 그럼 여기 있는 피들은 어디로 갈까요? 심장으로 다 돌아가거든요. 그럼 심장이 이렇게 돼야 이제 펌핑이 잘 되는데, 이제 혈액들이 전부 다 심장으로 다 와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펌핑할 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답답한 증상이 많이 생기는 것을 스트레스에 의한 어떤 심계 증상이라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증상이 같이 와 있는 거죠. 갱년기까지 같이 왔어요. 예, 아마 갱년기에는 네, 복합삼박자가 같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자꾸 남성화되는 거니까 이제 열이 올라오니까 그건 또 이제 갱년기에 준하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아마 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제 열도 많이 나고 갱년기도 오고 알러지도 같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화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게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 한의사 이상곤 원장의 처방은? 화증을 다스려 코 알레르기와 가슴 두근거림을 치료할 것. 화증뿐만 아니라 갱년기 증상도 함께 치료할 것. 이제 두 분 선생님들이 김순분 의뢰인의 건강 신호등을 밝혀주실 차례인데요. 김순분 의뢰인, 초록불이 나올까요? 빨간불이 나올 것 같으세요? 초록불. 초록불을 예상하시나요? 네. 네, 그렇다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 신호등은 무엇일지 김순문 씨의 건강 신호등을 밝혀주세요. 우리가 보통 호흡할 때마다 한 20만 개 이물질이 들어오거든요. 코가 건조하고 말라서 예민해지는 거고. 늘 항상 내 몸에 어느 정도는 긴장이 돼 있어요. 보통 정신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갱년기까지 같이 왔어요. 김순문 씨의 건강 신호등을 밝혀주세요. 네. 지금 왕혜문 원장님은 빨간불을 눌러주셨고요. 이상곤 원장은 초록불을 눌러주셨는데요. 이상곤 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눌러주셨나요?
속에서 오랫동안 어떤 화증이 생기면서 열이 올라와서 목이 건조해지고 코가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기침이 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어떤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는 좋은데 생활의 어떤 실천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어떤 컨트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푸른 불을 눌렀습니다. 네,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다면 왕혜문 원장께서는 빨간 불을 눌러주셨는데요. 어떤 왜냐면은 이유인가요? 지금 의뢰인께서는 기본적인 체력적인 부분은 그렇게 나쁘진 않으세요. 5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정서적인 부분이 많은 신체 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관리를 한다면은 아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김순분 의뢰인이 조금 더 건강을 네. 찾으려면 어떤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소화 상태랑 수명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개선을 해야지 되는데요. 우리가 먹는 거에 있어서 좋은 음식도 있고 나쁜 음식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잘 맞는 음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려면은 평소에 건강 일지를 통해서 내가 뭘 먹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한 번쯤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날의 어떤 일정이라든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수면 상태가 또 변화가 있는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주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수면 상태도 있지만은 대소변 상태에 따라서 체크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가벼운 운동과 더불어서 이런 건강 일지를 쭉 쓰시면 아마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의뢰인을 지긋지긋하게 18년간 쫓아다녔던 첫사랑이 아닌 바로 비염인데요. 이 비염이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우리가 이제 코에는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밥은 3일 동안 안 먹어도 우리가 살 수 있지만 숨은 3분만 안 쉬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에는 모든 어떤 면역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호르몬이 다 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도 이제 알러지도 똑같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병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방에서는 음량으로 나누는데요. 코가 외부의 어떤 한기라든지 차가운 기운을 빨리 조절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떨어지는 것을 면역의 양기가 모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코가 너무 건조하고 말라서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사소한 이물질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음기가 모자라는 그런 양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김순부님 같은 경우는 코가 이제 지나치게 화가 생기면서 코 안에 있는 신경이 굉장히 건조하고 말라져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기가 모자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옛날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건강한 강아지를 살려면 코가 촉촉한 강아지를 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코가 건조하고 말라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음기를 우리가 많이 이제 배양하려면 많이 걷고 다리가 보면 조금 가늘고 상체는 크기 때문에 조금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점액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채소를 많이 먹는다든지 알로에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으면서 생활 속에 실천을 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침이라든지 뜸을 주로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복부의 팩 이런 걸 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침과 뜸을 위주로 하고 그 외에는 어떤 뭐 한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통 이렇게 생활요법으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침을 놓는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디에 놓으시는 건가요? 합곡혈과 곡지혈과 여기 비통혈을 놓게 되는데 이 세 군데 혈들은 대부분 코에 관계되는 폐를 따뜻하게 해주고 코를 뚫어주면서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세 군데 혈을 지금부터 자침을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합곡혈인데 이 모양 자체도 그렇지만 우리 꼴짜기 사이에는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이 이 합곡혈을 놓게 되면 꼴짜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바람이 생기면서 코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기를 먼저 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따끔하실 것 같아요. 네. 따끔해요. 그래도 건강해지는 중입니다. 먼저 손에 놔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곡지혈인데 여기는 양택혈이라 그러거든요. 네. 우리 몸에 따뜻한 양기가 연못에 가득 차듯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놓으면 코 안에 있는 혈관이 따뜻해지면서 온도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외부에 찬 공기가 오더라도 코 안에 있는 혈관들이 보일러 역할을 하면서 빨리 외부 온도를 데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양택혈인 곡지혈을 놓게 됩니다. 코 안이 따뜻해지는 침입니다.
여기는 비통혈인데 이제 뭐 가슴이 답답해서 비통이 아니고 코를 뚫어준다 이런 의미로 비통혈인데 여기를 놓게 되면 코가 확 뚫리면서 코 안의 혈관들이 본래는 이제 코가 외부 온도를 잘 이렇게 이제 조절할 수 있으면 콧구멍이 확 열리게 되는데 잘 조절 못하면 우리 몸에서 많은 공기를 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코 안의 혈관이 부풀어 올라서 조금만 들어오라고 코가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런 상태를 코 혈액이 많이 모이도록 해주기 때문에 확 뚫린다 이렇게 해서 비통혈이라고 부릅니다. 코에 직접 놔주시는군요. 네. 제일 따끔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침을 놓을 때는 반드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비염에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 허임 침법을 쓰는데 허임 침법은 우리가 천지인 침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 표면적에서 3번 돌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3번 돌리고 밑에서 이제 3번 돌리는데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을 모두 모아서 가장 강력하게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빨리 치료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제가 옛날 소설 쓴 허임의 어떤 침법을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네, 의뢰인께서는 지금 코가 뚫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뚫리는 느낌이 드네요. 바로 뭐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침을 놔주신 후에 새로운 걸 들고 오셨는데요. 이건 뭔가요? 이건 온팩인데 이제 배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코를 따뜻하게 해서 코가 온도 조절을 잘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코가 트이고 그 다음에 콧물을 그치겠다는 그런 이런 보조요법 중에 하나이죠. 네, 한번 온팩이라고 합니다. 장원 씨에게 네. 해주시겠어요? 이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요법이기 때문에 이런 온팩을 사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배 위에 정확하게 배꼽 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붙여놓으면 배가 따뜻해지면서 코도 좋아지거든요. 옛날 이제 중국의 유명한 황후였던 서태후 황후께서 본인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배꼽에 이렇게 팩을 많이 붙이셨는데 그 팩에 우리가 이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코가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런 요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이제 붙여봤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따스함이 딱 전해지는 게 온기가 코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련하네요. 너무 빨리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의료인의 지긋지긋한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코 안에 있는 혈관이 빨리 이제 보일러처럼 데워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코 안의 온도를 높여야 되는데 의료인의 경우에는 마른 수건으로 등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우리가 냉수 마찰처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피부를 자극하게 되면 호흡기도 같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코가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등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식으로서는 코가 신경이 좀 과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신경 과민을 없애주려면 촉촉한 점액이 많이 든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알로에라든지 아니면 선인장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촉촉한 걸 많이 만들어주고 그 외에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는 보통 수세미 같은 게 우리가 촉촉하면서 매끄러우면서 우리 클렌징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세미를 따서 그 즙을 짜서 좀 먹든지 아니면 그걸 이렇게 적당하게 갈아서 코에 발라주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른 수건으로 운동도 좀 하시고요. 촉촉한 음식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선생님과 함께 향후 건강관리법까지 살펴봤는데요. 김순분 의뢰인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또 침도 맞고 그래가지고 또 피로가 좀 덜하는 것 같고 코도 좀 뚫린 것 같고 네, 오늘 건강관리법 토대로 앞으로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챙기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순분 의뢰인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